2023년 2월 24일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는 미얀마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2020년 2월 미얀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2021년 9월까지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개선하지 못하면서 2022년 6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에서는 2022년 10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음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미얀마 금융 실사 조치 강화를 하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금 송금은 중단되지 않도록 발표하였습니다. 개선을 촉구하는 주요 사안들을 보면 국경무역 환치기의 중심에 있는 훈디 운영자들을 정식적으로 등록시키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며 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보장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자금 세탁 조사, 압류 보관 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블랙리스트 발표 이후 예상되고 있었지만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의 회원국들은 G7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얀마 금융시장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미얀마와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통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주요 금융거래처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싱가포르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 본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은 이미 예전 금융제재 조치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 금융 고립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 친분을 가지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하고 실제 타격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 국민들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 2023년 4월 중으로 중개은행을 통한 미얀마 해외 송금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송금되는 대부분의 달러 송금 시 거쳐가는 JP 모건 체이서 은행과 BNY 멜론은 싱가포르 은행들에게 미얀마 현지 은행들과의 중개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를 하고 미얀마 달러 송금 시 중개은행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싱가포르 은행에서도 미얀마 현지 은행들에게 중개은행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은행 DBS의 경우 3월부터 중개은행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HSBC를 통하는 경우도 서류 검토가 강화되어 송금 통보를 받는데 한 달가량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경우 이미 이란 송금 시 제재 위반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어 더욱 예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DBS,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HSBC는 송금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유류업체들은 이미 유로화를 활용한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민영은행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고심 중입니다. 미얀마 진출 한국계 은행은 제재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미얀마 송금에 대한 강도 높은 서류 검토와 제재를 하고 있어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현지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나온 두 가지 대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휴은행으로 등록된 싱가포르 또는 태국은행 본점 계좌를 개설하고 노스트로 계좌를 통한 송금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달러 송금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싱가포르와 태국 은행 계좌 개설 조건이 강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달러가 아닌 바트화 또는 유로화, 위안화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국경무역을 통한 바트화 또는 위안화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국경무역을 통한 바트화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현지 기업체들은 대안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은행 A뱅크의 경우 미얀마 민영은행 중에선 바트화 거래가 가장 많아 바트화 송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은행들과 협의를 하여 달러화 송금을 협의하고 있어 해결안이 나오는 대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중에선 미얀마 해외 노동자 개인 급여 송금은 예외라고 하지만 실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의 대응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공문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 미얀마 민영은행에서도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실제 제재 조치가 취해져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3월 7일 유엔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 147만 명을 대상으로
8억 7,600만 달러를 지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힝야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계획에는 116개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이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단체들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콕스바자르와 부하산차르 섬에 있는 로힝야족 난민 약 97만 8천 명과 방글라데시 지역사회 빈곤층 약 49만 5천 명에게 식량, 피난처, 보건, 식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100만 명에 가까운 로힝야족들은 오로지 인도주의적 지원에만 의지하며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얀마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난민의 75%를 차지하는 여성과 아동들이 학대와 착취의 위험에 높여 있으며 연령대를 보면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삭감으로 인해 식량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며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로힝야족 난민들의 45%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엔 영국 대표부는 콕스바자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3억 4,500만 파운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지원 자금 증액 계획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3월 8일 미국 국무부는 약 2,6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8일 미국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는 연간 글로벌 위협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미얀마 양측의 관점에서 보는 조건은 현실적인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군 세력이 무너지거나 어느 한쪽 세력이 해외 지원을 받아 큰 변화가 발생하여야만 군사적 방법 또는 정치적인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총 40페이지 보고서에서 35페이지에 언급된 미얀마에 대한 짧은 분석을 봤을 때 미얀마 정치적 위기 이슈가 아직까지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서 93번이나 중국에 대해 언급이 되면서도 미얀마에서 중국의 입지나 역할에 대해선 언급이 되지 않은 점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경 쌀 무역업체들은 2023년 3월 1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이 모든 쌀 수출업체들도 수출 대금의 65%를 강제 환전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국경무역을 통한 쌀 수출이 급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무쇠 국경무역 지역 상공의소는 국경무역을 통한 쌀 선적 화물 트럭량은 지난 2월 28일 30대에서 40대였으나 3월 1일 현재 10대 미만으로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쌀연맹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 현재 209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으며 그중 20%가 국경무역을 통해 수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경무역업체들은 미얀마 중앙은행 고정환율과 시중환율 차이가 많이 나면서 수출업체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네피도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얀마 국방부 산하 방위산업체에서 생산된 탄약이 러시아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하였던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은 네피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포탄과 탄약을 주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언론사 VOA 동유럽 지부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미얀마가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는 세 번째 국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통합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얀마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8일 미얀마 여권발행위원회는 온라인 여권 신청 시스템 트래픽 증가로 인해 서버가 다운이 되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재개 당일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개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버 개선 작업은 추가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2-23년 회계연도 4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미얀마 태국 국경 무역량은 4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5억 4,582만 달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미야어디 국경 무역 게이트를 무역량이 가장 많았으며 태국 무역량은
중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옥수수, 고무, 고추, 콩, 양파, 생선, 새우계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섬유, 의약품, 농업, 완제품, 건축자재, 전자제품, 식품, 기계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3월 7일에는 탄인따리 지역 꽃타웅, 라농 국경무역 게이트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국경무역 게이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2022년 6월부터 미얀마 태국 정부가 협의하여 임시 국경 통행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인 통행만 가능하였으나 이번 재개로 여권으로 국경 출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경무역 활성화가 있지만 여전히 미얀마 무역 적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미얀마 아세안 교역량은 103억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출 35억 8천만 달러, 수입 6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적자 3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무역국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며 주요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광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2022-23년 회계연도 2023년 1월 현재 미얀마 전체 수출입 무역량은 307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무역 적자는 약 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100억 달러, 농산물 34억 달러, 수산물 6억 8천만 달러, 광물 3억 1,200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